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기사 하나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좀 캄다운 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요거는 제가 좀 보고 나서 좀 그렇네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강의 그리고 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겨우 잡은 집값도 뛸라. 규제 완화, 투기 차단 카드 병행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겨우 잡은 집값이요? 누가 집값을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의견 차이는 있겠죠. 여러분 집값 잡힌 적 없어요. 이게 시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오늘 그 얘기하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집값 안정화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집값 안정화. 여러분께 제가 좀 반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집값 안정화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격이란 숫자가 내려가는 정의가 사전에 있나요? 10억 원 하던 집이 5억 원이 돼야 집값 안정화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10억 하던 집이 5억으로 내려가면요. 아무도 집을 안 사거든요. 그럼 분양을 아무도 안 받아요. 그러면 건설을 아무도 안 해요. 물론 순차적으로 일어나긴 하는데요. 그러면 건설 경기가 스탑이 되거든요. 이게 집값 안정화예요?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안정화, 안정화는 사람마다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5년 동안 말씀드린 게 정부의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집값의 안정화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많은 분들이 가격이 내려가야 된다. 반토막 3분의 1. 반토막 3분의 1은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은 부작용이 더 커요. 자기 감정 때문에 사회를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개념이 달라요. 집값을 잡았다? 잡았다는 게 어떻게 잡은 건데요?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못하게 만든 게 집값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지난 40년의 아파트의 역사상 집값이 올라갈 때, 집값 올라갈 때 대통령들이 아니면 또는 정부의 정책이 왜 대출을 중지시키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쉽잖아요. 대출을 중지시키고 아예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리면 집값은 전부 다 잡히는 건데 역사적으로 과거의 참여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정권 때 도대체 왜 이렇게 안 했죠? 이유가 있으니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다 원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집값이 잡혔다는 거는 제 기준에서는 전세를 원하는 사람은 전세, 월세를 원하는 사람은 월세, 매매를 원하는 사람은 매매를 가서 각각 원하는 주거 형태의 선택을 통한 어떤 안착? 이런 게 저한테는 안정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가 봐요. 지금은 또 여기서 집값을 또 잡았다라고 표현을 돼 있는데 일단 여기서 저는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거래가 없잖아요. 여러분 1월달 거래량 얼마 나왔죠? 1300건 나왔나요? 12월달이 1100 몇 건이고 저도 사실은 궁금하긴 해요. 이렇게 거래량이 적은데도 시장이 쭉 지나가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수요가 어떻게 축적이 되고 있고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참거나 어떻게 돌고 있는지 미리 집을 구한 건지 뭐 증여를 받은 건지 궁금하긴 한데 그거는 차차 드러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기사가 나올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제 채널을 쭉 같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류의 기사가 나올 거라고 미리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보나마나 집값이 잡혔는데 드디어 안정화를 찾아가는데 이놈이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바뀌니까 또 집값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자극을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기사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여지가 없어요. 이게 완전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사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기사가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기사잖아요. 언론사에서 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사를 썼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류의 기사가 나오면 집값을 또 자극하는 트리거의 첫 단계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규제 완화, 투기 차단 카드 병행 하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뭐예요? 재건축 투기 방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 조기화, 그리고 여기 쭉 요런 지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재지정할 뜻이잖아요. 자, 여러분께 여쭤봅시다. 얘는 그렇다 쳐요. 여러분, 이 두 개가 지금 또 잊어버려서 그런데 우리가 이미 했던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질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해서 집값이 내려갔나요? 내려갔어요? 아니잖아요. 잠실이 뭐가 내려가요? 거래가 없으니까 정부가 발표할 때 마음이 편한 거죠. 잠실 옆에 파크리오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잠실 인근이 난리가 났잖아요. 서초 인근, 강남 인근이 난리가 났잖아요.
거래가 가능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면은 집값은 더 자극을 받는다는 게 이미 검증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사가 계속 뜨면은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어떤 시스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동안 까먹고 있던 건데 이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 조기화. 이거 이미 했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메인 지역에서 이 조합이 설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재건축이 떨어진 것 같으세요? 올랐죠. 왜 올랄까요? 재건축 안에 희소성이 생기잖아요. 조합원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매물의 희소성이 생기니까 사업성이 좀 좋다 그러면 거기에 돈이 쏠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합원 지위 양도권 제한 시기를 조기화시키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조합 설립이라고 치면은 지정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 통과 이런 거예요. 그럼 재건축에서 안전진단 통과 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한다. 무슨 말이냐? 나왔었잖아요. 30년 넘은 아파트는 법을 개정해서 이 안전진단 통과가 자동으로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더해서 서울에서 안전진단 통과가 된 재건축 단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앞으로 여러분의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저의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안전진단 통과하기 전에 단지로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를 구역을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있었던 일 말씀을 드릴게요. 토지거래 허가를 만약에 4월 1일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보셨잖아요. 며칠 차이가 있는데 4월 1일에 지정을 하면은 4월 1일 전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요. 그럼 일단 한번 확 오르죠. 그리고 거래가 없으니까 통계는 안 드러났는데 그 다음에 그 인근 지역이 들끓어 올라요. 왜냐면 이 지역은 매물이 묶인 거니까 시장에서 역할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시행일 전에 한번 풍선 효과, 시행 다음에 인근 지역으로 풍선 효과. 두 가지 2단 효과가 지금까지 꾸준히 나타났고 예외사항이 없었죠. 왜 그런지 아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곳이 좋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엉뚱한데 수요 없는데 한번 지정해보세요. 수요가 없는 곳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면은 그냥 사실 어차피 수요가 없는데 더 줄어드니까 더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꼭 보면은 좋은 곳을 지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하는 효과가 안 나오는 거고 두 번째로 이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조합원 지위 양도 시기를 지정해 놓은 그 시점 전에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또 풍선 효과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어떤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날짜에 대한 그 전 단계의 풍선 효과처럼. 그러면 둘 다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 보셨죠? 시장 전체의 수요와 공급을 해결해주지 않는 이상은 이런 효과는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임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몰라도 결국적으로 시장을 더 자극하죠. 왜? 이 수요를 분산을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계속 몰잖아요. 어느 쪽으로 몰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면 난 전세도 사고 싶고 전세로 살고 싶고 월세로 살고 싶고 구축 살고 싶고 청약 받고 싶고 재건축 아파트 사고 싶고 재개발 사고 싶고 아니면 재건축을 먼저 사놓고 싶고 아니면 다 된 거 사고 싶고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약 퍼지잖아요. 쭉 퍼지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택권을 뺏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기 지금 조합원 지위 양도권 이 제한 걸린대. 빨리 가야겠다. 후다닥 하고. 그럼 쏠림 현상,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야 저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4월 1일부터 시행한대. 그럼 후다닥 가고.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야 알고 보니까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돼 있어서 그렇지 시세가 사실은 이 정도래. 사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가 시세가 거래가 없어서 그렇지 20억이래. 근데 옆 단지는 바로 옆인데 15억이래. 싸지. 사자. 이게 제 이론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라고 여러분. 그러면 이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거 안 좋죠, 여러분. 안 좋죠. 근데 이런 걸 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이런 기사들이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야, 그러면 니는 지금 안 보이냐? 정권 바뀌면서 이 대통령 후보가 이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노래를 부른 바람에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노래를 부른 바람에 지금 투기꾼들 몰려가는 거 안 보이냐? 저는 안 보여요. 자, 가보세요. 계약하고 있는지. 원래 강남은 잘 나가고 있었고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뀐 건 맞아요. 매물 좀 걷어들이고 전화가 늘어난 건 맞는데 계약을 못해요. 시장이 굳어 있으니까. 일단 첫 단계로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이거 할 말은 하는 건데요.
후보가 유력한 후보가 A가 있고 B가 있었잖아요. 두 분 다 완화한다 그랬었어요. 두 분 다. 아 이건 맞잖아요. 이거 팩트잖아요. 두 분 다 완화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 두 분 다가 아니라 다였잖아 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누굴 따질 게 안 된다니까요. 근데 꼭 어떻게 돼요? 너 때문이다. 서울시장 때문이다.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 때문이다. 그러면 부담감을 가지니까 사람들은 빨리 리액션 해주길 원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발표를 해요. 이렇게 발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인데요. 이걸 발표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시장을 잘 못 보시거나 두 번째는 여태까지 이게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데 도움이 됐던 게 입증이 됐기 때문이죠. 그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첫 번째로 시장을 잘 모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그래도 좀 전문가들이 있지 않을까. 일개 유튜버보단 잘 알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좋은 조합이고 이게 저도 얘기하면서 그래도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거든요. 대선 끝나기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대선 끝난 다음에 여론이 한쪽으로 몰아가면은 부담감을 갖고 또 안 좋은 정책이 나오고 이게 되풀이되면은 시장 정상화는 안 되고 또 계속 풍선 효과로 시장은 오르면서 고통만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앞으로 우리의 관점은 이거예요. 시장이 정상화로 가느냐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가느냐. 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여기에 더해서 세금은 어떻게 되느냐. 좀 복잡해지겠지만 시장 정상화 방향일 때와 이쪽 방향일 때 어쨌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은 좀 다릅니다. 근데 저는 시장 정상화 방향을 원하는데요.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왜 그래요? 여러분 겨우 잡은 집값이잖아요. 겨우 잡은 집값의 포인트가 뭐예요? 거래를 못하게 수요를 아예 막은 거죠. 이것도 수요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연장선상인데 지금 시장이 정말로 잡혔다, 안정화됐다고 생각하시면 이거 오케이. 할 말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 전혀 정상 아니고 시장에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수요도 소화를 못 시켜주고 있는데 그 역효과가 나올 때 이런 것들이 쌓여 있으면은 효과가 더 크게 터질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기사가 나올 때 그 기사에 맞춰서 여론에 맞춰서 어떤 행정이 나올 때 좀 잘 지켜보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면 변곡점이기 때문에요. 변곡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요. 영상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같이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